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분쟁어트 진행을 맡은 녹색소비자연대 은재원입니다. 오늘도 소비자 권익 포럼의 김예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 차량 정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물론 자주 하고 있죠. 직접 네. 하시는군요. 저는 서비스 센터나 가까운 차량 정비 업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갈지 제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그 차량 관련 수리 내역서를 받을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한 수리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우려하는 이 과잉 정비에 대한 소비자 분쟁 사례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사건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2018년도 3월에 정비업체에 차량을 후진 주행 시 조수석 후륜에서 발생하는 소음 현상에 대해서 엔진 오일하고 좌측 브레이크 패드 교체의 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업체에서는 사건 차량 점검 결과 브레이크 패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좌측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김철수 씨는 1차 수리 견적 비용인 66만 원을 확인한 후에 수리 비용이 과잉 청구된 것 같다며 피신청인에게 그 수정된 견적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견적서를 받았는데 38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수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과잉 정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비업체에게 수리 견적서를 통한 금액 등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사건 차량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고 분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구입 과정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신청인은 이 사건 수리 이전에 한 4년 정도 전에 그 온라인 중고 차량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가 650만 원의 중고 차량이었고요. 최초 등록일은 그로부터 약 9년 전, 그러니까 수리일로부터는 약 13년 전에 이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된 차량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누적 주행거리가 지금 24만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차량인데 그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인데요. 자동차 전문위원회의 그 자문 결과를 한번 보면 소비자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은 그 신청인 김철수 씨가 제출한 차량 수리 견적서를 참고해 보면 피신청인 정비업체가 과잉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신청인의 주장대로 부품 교체 없이 디스크 연마와 마모만으로 차량 소음 하자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비업체에게 그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 피신청인은 어느 정도 비용을 감액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재반 사정 및 교체 수리된 부품들이 그 차량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인이 그 후륜 좌측 소음 작업에 관련된 부품 교환과 공임에 대한 노고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야 되고 또 반대편 바퀴 측 관련돼서도 신청인 승인하에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부품값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 공임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공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문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분쟁 해결에 사용된 그 인정 근거로는 당사자 간의 다툼 없는 사실, 수리 견적서, 차량 등록증, 이 사건 차량 사진, 그리고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데요. 그 신청인인 김철수 씨의 주장은 그 우측 그 디스크, 좌측 캘리퍼, 잔전륜이 남은 좌우측 패드는 점검 시 이상이 없었으나 그 정비업체에서 과잉 정비로 인해서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견적 수리비인 38만 원에서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을 제외한 그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비용 등 해서 3만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비업체의 주장은 사건 차량 소음은 후륜 좌측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이 사건 차량의 좌우측 디스크 및 패드로 마모 및 편마모가 진행된 상태였다라고 해서 디스크 및 패드 부품은 좌우측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인 입회하에 동의를 얻어서 수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단이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 자동차 정비업에서는 그 수리하지 않은 내용 청구뿐 아니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 수리의 경우에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 취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본 분쟁은 그 신청인 김철수 씨의 이 사건 차량 정비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수리를 하지 않은 내용 혹은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청구된 사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차량 수리에 대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자동차 정비업에 따른 차량 수리 비용, 취소 환급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차량 제동장치 경우에는 그 한쪽만 교체하게 되면 편제동이 발생해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요. 안전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누적 주행 거리가 24만 9천 킬로미터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부품 접촉면 남오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좌우 부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제조품을 주문해서 사용했고 신청인의 입회 및 동의하에 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잉 정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소비자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신청인 김철수 씨 입장에서는 그 차량 좌측에만 문제가 있었는데 양쪽 부품 교체 수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수리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수리 과정상 그 모두 교체되는 사실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정비업체인 피신청인은 그 공인비 37,000원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결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철수 씨는 그 대리점을 관리하는 그 본사에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정비업체의 자체적인 수리 내역의 과다 청구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서 그 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 사항이 내려졌는지 분쟁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김철수 씨에게 37,000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아,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잘 모르는 과잉 정비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꼼꼼히 찾아낸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정비업체에서도 필요한 부분 이상의 과잉 정비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발적으로 솔직히 이 부품은 아직은 운행이 괜찮고 이 이상 어느 정도 타면은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설명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 정비된 부품비를 제외한 공인비를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다소 좀 어려운 주제의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다시 할게요. 네. 변호사님, 오늘 다소 어려운 내용의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